지금 전기와 자기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에서 전화와 전기장에 대해 알아봤죠. 전자기장이란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전기와 자기가 하나의 물리적 현상으로 통합됐음을 의미하는 말이죠. 전류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되는데요. 전기적 성질에서 어떻게 자기적 성질을 유도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MRI란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MRI는 자기 공명 영상 장치 준말로요. 자기장을 이용해 신체 내부를 살펴보는 장치죠. MRI는 따로 정해진 공간 안에서 촬영을 합니다. 이 안에는 휴대폰은 물론이고 어떤 금속성 물질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늘 마스크를 쓰고 다녔죠? MRI를 찍을 때는 마스크 안에 들어있는 작은 철심도 안 되기 때문에 MRI를 찍을 때는 치과용 마스크로 바꿔 쓰고, 또 틀니하고 있는 사람은 틀니도 빼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MRI에서 첫 글자 M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강한 자기장이 발생하고 금속성 물질은 강한 자석에 끌려가기 때문이죠. 실제로 산소호흡기 신세를 지고 있는 환자가 산소통을 가지고 MRI실에 들어가서 MRI를 찍었거든요. 그때 강한 자기장에 의해서 사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MRI실 안에는 늘 강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을까요? 그렇진 않죠. 이 MRI 장치에 전기가 흘렀을 때만 MRI가 작동하는 일종의 전자석인 셈이죠. 전자석은 전기가 흘러야 자석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이는 덴마크 과학자 웨르스테드가 발견했는데요. 우연히 전류가 흐르는 도선 옆에 있던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걸 발견하면서 자석뿐 아니라 전류에 의해서도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기장과 자기장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게 알려지게 됐고요. 전기학과 자기학이 통합된 전자기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걸 알겠는데 어떤 모습으로 얼마나 생기는지 살펴볼까요?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도선을 오른손으로 감싼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사가 오른 나사인데 그 오른 나사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자기장의 방향이 형성이 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오른손으로 전선을 감싸게 되면은 이 손가락에 가리키는 방향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형성이 됩니다.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되는데 자기장이 나타나는 방향은 그림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나타납니다. 전류 I가 흐르는 무한히 긴 직선 도선에서 거리 R만큼 떨어진 곳에서 자기장 세기 B는 어떻게 될까요? 전류가 많이 흐르면 자기장 세기는 세질 것이고 멀리 떨어질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약해질 것입니다. 자기장 B는 전류 I에 비례하고요. 거리 R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그걸 수식으로 쓰면은 자기장 B는 비례상수 K 곱하기 R분의 I가 되겠죠. 단위는 테슬라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K는 비례상수로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간에 전하가 있을 때 그 전하에서 R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전기장 E는 어떻게 될까요? 쿨롱의 법칙에서 유도하면 전기장 E는 비례상수 K 곱하기 R 제곱분의 Q가 되겠죠. 즉 전기장의 세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데 비해서요. 자기장 B는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이건 제곱에 반비례하고 여기는 그냥 거리 R에 반비례하게 되겠죠. 직선인 도선을 구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직선인 도선을 원형으로 구부리면 원형 도선 내부의 자기력선은 직선 도선의 자기력선보다 촘촘해집니다.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르더라도 원형으로 만든 도선 내부의 자기장 세기는요, 직선 전류 주위의 자기장 세기보다 커집니다. 원형 전류 중심에서의 자기장을 살펴볼까요? 원형 도선이 만드는 평면의 수직하고요. 원형 전류 주위의 자기장 방향은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을 향하게 할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싸지는 방향이 됩니다. 이 역시 오른나사 법칙을 준용하게 됩니다. 직선 도선일 때와 식이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원형 도선에서도 자기장색이 B는 전류 I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거리 R에 반비례합니다. 비례상수는 K 대신에 K'을 쓰고 있는데요. 직선 도선일 때 비례상수 K를 썼던 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상수 K'의 값은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인데요. 직선 도선일 때는 2파이 대신에 그냥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썼는데 여기서는 파이 값이 들어갔습니다. 자, 솔레노이드 주위의 자기장을 살펴볼까요? 솔레노이드가 뭘까요? 솔레노이드는 원형 도선이 촘촘히 연결된 것을 말합니다. 솔레노이드에 전류가 흐르면 마찬가지로 자기장이 형성되고 솔레노이드 내부에는 오른손의 네 손가락을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감싸주었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됩니다. 무한히 긴 솔레노이드 내부 자기장의 색이 B는 전류에 비례할까요? 반비례할까요?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비례하겠죠?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될까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이 역시 자기장의 세기 B는 커질 겁니다. 또 단위 길이당 코일 감은수 N에도 비례하게 됩니다. 이건 당연하죠. 코일을 많이 감았으면 자기장이 세지니까 단위 길이당 코일 감은수, 코일을 많이 감으면 역시 자기장의 세기는 커질 것입니다. 직선 도선일 때는 직선 도선에서 전류가 흐를 때 직선 전류의 자기장은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자기장 B는 비례상수 K 곱하기 R분의 I가 되겠습니다. 그럼 원형 도선일 때 살펴보면요. 원형 도선일 때 자기장 B의 세기는 K' 곱하기 R분의 I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R은 거리가 되겠고, 그다음에 I는 전류의 세기가 되겠습니다. 직선 도선일 때와 식이 비슷하죠.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은 비례상수가 K냐 K'이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솔레노이드일 때 한번 살펴볼까요? 솔레노이드는 여기 위에 써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솔레노이드에서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 B는 K2' 곱하기 N 곱하기 I가 되겠습니다. K2'은 비례상수로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되겠고요. N은 솔레노이드에 거의 감아있는 감은 횟수가 되겠고 I는 전류의 세기가 되겠습니다.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을 한 번 좀 더 살펴볼게요. 솔레노이드 외부의 자기장 분포를 보면은 막대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과 같은 모양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막대 자석이 만들어낸 자기장과 지금 모양이 비슷하죠. 이게 자기장 방향이요. 자기장 모습과 자기장 방향이 막대 자석의 자기장 방향과 자기장 모습과 비슷합니다. 자, 전자석은요, 솔레노이드 내부에 철심을 넣어서 자기화한 건데요. 자기장의 세기가 더 강해집니다. 철심이 들어가서요. 솔레노이드에서 도선을 감은 수에 따라 자기장 세기가 달라지는데요. 길이가 L이고 여기에 도선은 N번 감은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은요. 솔레노이드의 자기장 세기는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비례상수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L분의 N 곱하기 전류의 세기 I가 되겠습니다. 단위는 테슬라가 되겠죠. 이것은 단위 길이당 L분의 N은요, 여기처럼 단위 길이당 코일 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N은 솔레노이드 전체의 감은 수가 되겠고요. L은 솔레노이드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감은 수를 솔레노이드 길이로 나누게 되면은 단위 길이당 코일 수가 되겠죠. 그리고 I는 전류의 세기가 되겠고 T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솔레노이드에서의 자기장 살펴봤을 때 자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됐죠? 솔레노이드의 자기장 세기는 K2' 곱하기 N 곱하기 I라고 그랬죠. 여기서 비슷한데 K2'은 여기 K2'이고 I는 전류의 세기는 여기 전류의 세기인데 얘는 코일의 감은수가 됐습니다. 근데 L분의 N은 단위 길이당 코일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세면은 I 값이 이렇게 계속 커지면은 B 값도 커지겠죠. 그래서 전류가 크면 자기장의 세기가 커지고요. 코일의 가문수가 커지면은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N이 커지면은 N 값이 커지면은 자연스럽게 B 값, 자기장의 세기도 커지겠죠. 그래서 코일의 가문수가 많아지면은 자기장의 세기도 커집니다.